못해 baby 날 보며 완이 웃던 너의 미소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명고 2학년 기하를 담당하고 있는 이유성입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렇게 개념에 대한 영상은 좀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좀 수업하는 느낌을 받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온라인 수업할 때 그냥 글씨만 있는 화면을 보는 건 좀 덜 재밌을 것 같아서, 뭐 저만의 느낌이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제공했을 때 여러분들 좀 열심히 봐주는 거, 선생님은 그거 하나밖에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 한번 정리 좀 해봅시다. 우리는 일단 포물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포물선은 한 정점과 어떤 기준이 되는 직선이 있는데 그 둘 사이에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평면상에서입니다. 자, 그리고 그 포물선의 방정식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포물선을 평행 이동시키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배워봤어요. 오늘부터는 포물선 그리고 직선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을 배울 때도 원이 뭐 두 점에서 만난다, 뭐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 뭐 만나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건데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일단 포물선과 직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포물선은 뭐 좌로 볼록, 우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뭐 다양한 모양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일단 이렇게 좌로 볼록인 이런 포물선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좌로 볼록인 포물선을 y제곱은 4px라는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꼭지점을 지난다고 합시다. 물론 이 p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 바뀌겠지만 그냥 요것만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포물선은 표현을 해봤고, 이제 직선에 대한 표현을 해볼게요. 직선, 우리가 직선은 보통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식을 사용을 하죠. 우리가 1차 함수라는 걸 배웠을 때 많이 봤던 모양이에요. 자, 이런 직선과 이러한 포물선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직선이 이 포물선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그려보면 일단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점에서.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봤더니 이렇게 살포시 스치고 지나가는 접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접하는 관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예 만나지 않아 버리는 이러한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을 건데요. 이렇게 세 가지의 케이스를 우리가 이 식을 보고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 항상 어떻게 했냐면 이 두 개를 갖다가 연립을 했죠. 여기는 이 mx 플러스 n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뭐 대입을 한번 해보면 mx 플러스 n의 제곱은 4px, 이렇게 우리가 연립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연립을 한 거를 잘 정리를 하면 어떤 거의 x제곱, 지금 문자가 x밖에 없으니까 요거 np는 다 숫자입니다. 잘 정리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종이치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잘 정리를 하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정리를 하면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했을 때 두 개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한 개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아예 없는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실수 범위 안에서. 자, 두 개가 나온다면, 만약에 해가 두 개가 나와.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이거 나오나? 나오네요. 자,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해가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해가 두 개 나온다는 것,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일 거고, 뭐 여기 있는 이 점의 x 좌표가 알파, 뭐시기, 이 점의 x 좌표가 뭐 베타, 뭐시기,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해를 구했는데 해가 한 개 나오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일 거고요. 이 점의 x 좌표가 뭐 알파, 뭐시기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해가 아예 없을 때도 있을 텐데 해가 없을 때는 이렇게 만나지 않는 케이스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해가 두 개가 나오는지 해가 무엇인지 직접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가 두 개가 나오는지 한 개가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만 판단하면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고, 해가 두 개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계산해 봤을 때 그게 양수면은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고, 판별식 D가 0이 나오면은 중근이라는 얘기고 해가 하나 나오니까 얘는 접선이구나.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이렇게 작은 케이스는 해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나지 않겠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 해를 만약 직접 구했을 때 나오는 그 값은 만나는 점의 x좌표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볼 수가 있고, 그 세 가지의 케이스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참고적으로 지금 교과서를 보시면 여기 이 1차 함수의 식 옆에 m은 0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요 m이 0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m이 0이야. 그럼 요 m이 0이야. 그럼 여기 요 자체가 0이니까 y는 n이라는 식이 나오거든요. 자, y는 n이라는 식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좌표 평면이 있을 때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y는 n이라는 식은 이 x축에 평행한 어떤 그런 식이잖아요. 직선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y는 n을 표현해 보면 이렇게 그려져서 이 포물선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랑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랑 좀 의미가 다르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m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까지 붙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포물선과 직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세 가지 케이스, 두 점에서 한 점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만나지 않고 얘기를 해봤는데, 선생님이 양심상 요거까지 이제 언급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포물선이 뭐 좌로블록, 우로블록만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의 형태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래로 볼록인 형태는 또 식의 모양이 좀 다르니까 한번 요것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물선의 방정식은 x의 제곱은 4p y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요. 직선은 똑같겠죠? y는 mx 플러스 n. 얘도 마찬가지로 m이 0일 때에는 생각하지 않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죠? 자, 이 두 개를 이제 뭐 연립하는 거죠. 연립을 하면 요 mx 플러스 n을 갖다가 여기다가 속 집어넣는 게 이제 연립이니까 정리하면 x의 제곱은 4p에 mx 플러스 n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얘를 갖다 샥샥샥샥 정리를 하면 또 마찬가지죠. 어떤 2차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 는 0, 이렇게 꼭 는 0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마찬가지로 또 해가 이렇게 알파, 베타 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그때는 뭐 우리가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뭐 알파와 베타는 뭐 요 한 점의 x좌표, 또 여기는 요 한 점의 x좌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해를 구했는데 해가 한 개만 나오는 중근의 케이스면은 그러면 또 뭐 이제 해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접하는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는 거죠. x좌표가 알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해가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겠죠. 해가 나오지 않는 케이스는 아예 그리기가 좀 그런데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만나지 않는 이런 케이스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해가 두 개 나오는지 하나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판별식을 이용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해가 두 개가 나오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판별식이 0이면 해가 하나만 나오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한 점에서 접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걸 정리해보면 이래요. 포물선의 방정식이 있고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때 그 두 방정식을 일단 처음엔 뭐를 하냐면 연립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연립을 하면 우리는 그 연립한 걸 잘 정리했을 때 이렇게 한쪽이 0이 되게끔 만드는 2차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2차 방정식을 얻으면 그 2차 방정식을 판별식을 이용해서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구별할 수 있는데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난다.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핵심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봐야겠죠. 17페이지에 보면 예제 1번 문제가 있는데 이걸로 선생님이 직접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에 보니까는요, 포물선은 y제곱은 6x라는 포물선이 있고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두 그래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위치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처음에 하는 건 연립입니다. 자, 여기는 x 플러스 1을 갖다가 여기에다 이렇게 속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6x 이렇게 연립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전개를 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6x가 되네요. 한쪽을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얘를 이항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을 0으로 만들어놨더니 이쪽이 2차식이 돼서 2차 방정식이고요. 얘의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치 관계만 알면 되니까 판별식을 써보면 되겠죠. 마침 짝수니까 우리는 4분의 d를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4분의 d. 자, 얘의 절반의 제곱은 4죠. 마이너스 ac. 1과 1을 곱하니까 1이 돼서 그 결과가 3이 나오고요. 얘는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판별식이 0보다 크네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두 점에서, 그냥 한번 써볼게요.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문제 1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 풀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문제 1번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문제 직접 풀고 오셨나요? 직접 풀어보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직접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이렇게 1분 정도 문제 풀 시간을 이렇게 동영상에 넣어 놓을 건데, 뭐 1분 안에 해결이 되는 친구들은 괜찮고 상관없고, 약간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들은 영상 잠깐 멈춘 다음에 꼭 풀고 시청하는 걸로 그렇게 좀 우리 약속을 합시다. 그렇게 해도 50분이 넘어가는 영상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잘 학습이 되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포물선이 있고 직선이 있어요. 어떤 관계, 위치 관계가 있을까? 연립해야죠. 얘를 갖다가 쓱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4x 뭐 이렇게 되겠고요. 정리를 해보면 4x의 제곱에,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곱해서 2배를 해야 되면 2x가 나오거든요. 4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2x가 나오네요. 자,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또 제곱을 하면 4분의 1 이렇게 전개가 되고는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요걸 딱 보고 왠지 뭐 좀 완전 제곱식 같은 그런 느낌? 그럼 해 하나 아니야? 이거 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면 좋은 거. 근데 그렇지 않으면 판별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수니까 4분의 d 써볼까요, 그냥? 자, 절반의 제곱은 1이고요. 빼기 4 곱하기 4분의 1 하면 1이에요. 아, 0이네. 판별식이 0이네요. 판별식이 0이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한 점에서 접한다. 그냥 접한다. 이렇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쪽도 볼까요? y제곱은 마이너스 2x라는 포물선과 y는 x 마이너스 2예요. 얘를 또 싹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2x. 자, 요거 전개하면 x의 제곱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4x 나오잖아요. 얘를 갖다 이항하면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플러스 4 해서 0이 되네요. 자, 판별식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침 또 짝수니까 4분의 d를 쓸까요? 4분의 d는 자, 절반의 제곱 1 빼기 1 곱하기 4니까 4네요. 마이너스 3, 0보다 작잖아, 이 자식.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우리가 이미 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낯 익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포물선과 직선 사이에 세 가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배웠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배웠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포물선이 있고요. 포물선이 있고 세 가지의 위치 관계가 있어요. 두 점 접하고 만나지 않고. 요런 세 가지의 관계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관계 중에 당연히 뭐가 중요하겠어? 특별한 게 중요하겠죠. 특별한 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두 점에서 만나는 건. 기울기가 같다라고 생각해도 너무 많아. 만나지 않는 것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요 접할 때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접할 때가. 요 접할 때 이 접하는 요 직선을 찾아내는 것,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어요.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 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을 배울 때도 비슷한 걸 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간단하게 뭐 리뷰를 좀 해볼까요? 자, 뭐 원이 있어요. 원이 잘 못 그렸는데.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원과 얘를 접하는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짜증나요. 벌써 세 가지가 있다니까. 세 가지. 여기 저자가 잘 안 나오네.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케이스냐면 기울기 m이 좀 이상한데, 자,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 m이 주어지면 이렇게 같은 기울기에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냈던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혹은
이 원 위에 한 점을 주는 거죠. 원 위에 한 점을 줘. 이렇게. 이 원 위에 한 점을 줘서 이 원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이런 접선을 구하는 것도 했을 거예요. 하나만 나오죠, 이런 데. 그 다음에는 원 밖에 한 점을 주는 거죠, 원 밖에. 이렇게 원 밖에 한 점을 줘가지고 이 원 밖에 있는, 아이고야, 이거 뭐야. 원 밖에 있는 요 한 점을 지나는 이런 접선의 방정식, 두 개 나오죠, 그죠? 이럴 땐. 요렇게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어떻게 구했는지 잠깐 얘기를 해볼까? 자, 일단 원이라는 게 뭐 한 곳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원의 방정식을 갖다가 그냥 가장 기본형인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 뭐 이런 형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기울기 m이 주어지면 공식이 있었어요. y는 m x의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런 공식이 있었던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 점을 지날 때 이 점의 좌표를 뭐 x1, y1이라고 보통 뒀죠.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공간이 없네. x1 플러스 y1은 r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했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거고요. 요 원 밖에 있을 때는 이제 그때 상황에 맞게 그냥 계산을 해야 되죠. 뭐 특별한 공식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포물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이랑 똑같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각자마다 다 또 구하는 방법이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일단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그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스토리는 이래요. 포물선이 이렇게 있네요. 포물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 포물선은 좌로 볼록이니까 y의 제곱은 4px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자, 접하는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이 접하는 이 직선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접하는 직선 중에서도 직선의 정보는 요 기울기 m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y는 기울기가 m이니까 mx 플러스 여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면 요 네모를 구하기만 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자, 이 네모를 n이라고 이렇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하니까요. 얘를 갖다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판별식이 0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17페이지의 밑에 네모 박스에 함께하기에 있는데요. 거기 네모칸 채우기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하는 걸 보고 그 네모칸 같이 채우면서 여러분들 좀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대입을 할게요. 대입해서 판별식이 0이다 이야기로 갑니다. 자, 대입을 하게 되면 mx 플러스 n의 제곱은 4px의 형태가 될 거고요. 얘를 갖다가 이제 제곱을 해야죠. 얘를 제곱하게 되면 m제곱 x의 제곱 플러스 곱해서 2배니까 2mnx고요. 얘를 나중에 하죠. 플러스 n의 제곱은 4px가 되네요. 자, 한쪽을 0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m의 제곱 x의 제곱에 얘를 이항해서 여기 2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2로 묶어주면 mn의 마이너스 2p의 x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n의 제곱이 있고 얘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요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이 0이다 스토리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보라색으로 좀 써볼게요. 마침 여기가 짝수예요.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4분의 d를 활용해 보게요. 요만큼의 제곱 mn-2p의
제곱에서 빼기 m제곱과 n제곱을 곱한 거. 근데 접하니까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요 친구를 정리를 해보면 mn의 제곱이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 여기 m제곱 n제곱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 m제곱 n제곱이 있으니까 서로 없어질 거고요.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2배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mnp가 되겠고요. 얘를 제곱하면 플러스 4p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4랑 이렇게 일단 나눠주고요. 여기 p 하나, 여기 p 하나를 좀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mn 플러스 p는 0이다로 정리가 되네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거 n이잖아요. n. 그럼 얘를 n은 뭐다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p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mn은 마이너스 p가 되고 n은 그럼 결국에 뭐가 되냐면 n분의 p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와우, n이 뭔지를 알아냈어요. 요 n이 뭐였냐면 n분의 p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울기 m이 주어지니까 m과 m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고 p는 포물선의 초점의 x좌표잖아요. 그러니까 포물선의 초점의 x좌표까지 여기다 싹 대입해서 요 식을 완성하게 되면 우리는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은 y는 mx 플러스 n분의 p예요. 단, 이 공식은 좌로볼록, 우로볼록인 포물선에서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공식이잖아요. 조금 귀찮더라도 외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을 외우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y는 mx 플러스 n분의 p. 여러분들 지금 그 네모칸 다 채웠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교과서 18페이지에 네모에 보면은 y는 mx 플러스 n분의 p라는 이 공식이 적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진하게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문제 2번을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그냥 이 문제 2번을 같이 해보면서 여러분들 좀 익혀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한번 써봅시다. 기울기 m이 주어진 상태에서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은 y는 mx 플러스 n분의 p. 우리는 그러면 이 m이라는 정보와 이 p라는 정보를 알아내면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y제곱은 16x, 기울기 m은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가 뭔지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p만 알면 되겠네요. p는 여기 포물선의 방정식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얘는 4 곱하기 x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4가 바로 p가 되겠습니다. p. 그러면 우리는 이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y는 자, 기울기 m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m이 마이너스 2고요. p는 4네요. 정리를 해보면 y는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라는 요 직선이 바로 요 포물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고요. 자, 이쪽도 봅시다. 자, y제곱은 마이너스 8x 그리고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와 평행하대요. 평행하다라는 건 기울기가 이 친구랑 같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기울기 m 정보만 좀 뽑아봅시다. 자, 마이너스 y를 이항하게 되면 y는 3x 플러스 2가 되고요. 이 친구가 기울기니까 얘가 기울기 m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p를 좀 뽑아봐야죠. y의 제곱은 4 곱하기 마이너스 2의 x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p가 되겠네요. 그럼 m과 p를 여기에다 대입만 하면 되니까 y는 자, m은 3이라고 했죠. 3x에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좀 더 깔끔하게 써보면 y는 3x에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는 요 공식 y는 mx 플러스 n분의 p라는 요 공식 꼭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의점 좌로볼록
우로볼록인 형태일 때만 사용하는 그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기울기가 m일 때,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을 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을 배웠어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좌로볼록, 우로볼록일 때만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 이런 형태일 때는 어떻게 되냐? 얘는 식이 다르죠. x제곱은 4py 이고요. 자, 얘를 이렇게 접하는데 얘의 기울기가 m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요 기울기가 m인 요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방금 배운 y는 mx 플러스 n분의 p 요거였죠. 요거 우리가 방금 배운 거. 여기에다가 요거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립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틀리고요.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y는 이제 기울기가 m이 주어지니까 mx에 플러스 뭐 네모인데 요 네모를 n이라고 두고 이 n을 구하는 방법. 당연히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판별식 d가 0이다 라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선생님이 그 전에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결과만 좀 얘기를 하면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이 뒤가 조금 다르죠.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 그러니까 m이 주어지고 초점을 보고 이제 p까지 찾으면 이제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교과서에다가 살포시 좀 적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아래로 볼록, 우로 볼록인 경우 포물선의 방정식의 모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도 다릅니다.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는 걸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요 좌로볼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얘의 기울기를 이제 뭐 m이라고 하면 얘를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이제 대칭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뭐 요런 식, 정확하게 선생님이 지금 그리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요런 식일 거예요. 그러면 이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요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y는 x 대칭을 하면 m분의 1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n분의 1이라고 돈 상태에서 이제 좌로볼록인 공식은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y는 기울기 x인데 기울기가 n분의 1이니까 얘는 n분의 1x 플러스에 n분의 p인데 여기는 p고 m은 기울기가 이제 n분의 1이니까 여기에 n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딱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는 지금 얘를 구했어요. 얘예요. 지금 내가 구한 게. 그럼 우리 다시 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얘. 그러면 다시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야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는 이유는 y와 요 y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는 x를 때려놓고 여기 x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는 y를 때려넣는다는 그런 얘기죠. 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 이제 n분의 1p는요 여기다 m 곱하면 mp잖아요. 이거 지우고 mp라고 좀 써보고 mp 이렇게 좀 써보고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는 y는 뭐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mp는 이쪽으로 이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쓰면 n분의 1y는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y는 이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도 m 곱하고 여기다 m을 곱하면 여기 y는 m을 곱하면 mx 여기다 m을 곱하면 마이너스 m제곱 p 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즉 요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를 이제 n으로 놓고 대입해서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y는 x에 대칭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를 이용해서도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외우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 경우에는 y는 mx-m제곱 p라는 공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모해 둘 친구들은 좀 메모를 해 두고요. 공식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니까 공식을 잘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얘기를 했어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좌우로 볼록일 때 y의 제곱은 4px의 꼴로 표현이 되겠고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니까 mx 플러스 m분의 p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좌우로 볼록이 아니라 위아래로 볼록일 때는 x의 제곱은 4p y의 형태고요. 접선의 방정식은 다르다고 했어요. 잘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y는 mx 마이너스 m 제곱 p의 형태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만 나오면 좋은데 얘네들이 평행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 m은 여기 기울기에 썼으니까 m 사용 안 되겠고요. p도 안 되겠네. 그냥 a라고 합시다. a만큼 이동을 했고 y축 방향으로는 뭐 b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해보면 당연히 y-b의 제곱은 4p의 x-a의 형태로 우리가 표준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문제인데 이렇게 좌로볼록이고 접하고 있는데 얘가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쳤을 때 접선이 이렇게 붙어갈 거예요. 자, 평행이동을 할 때 접선의 모양이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그것만 잘 살펴보면 되는데 접선의 모양도 당연히 변하지 않겠죠. 선생님 머리에 얘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평행이동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의 기울기가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 모양 그대로 이동을 할 거거든요. 기울기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접선도 똑같이 얘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 y에다가는 이동한 만큼, 이 x에다가도 이동한 만큼 대입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y에는 y-b를 대입해서 y-b 바로 맞춰도 되겠죠. 는 m에 자, 이 x가 들어갈 자리에는 x-a가 들어가고 플러스 m분의 p라고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냥 칠게요. 구분해주고. 얘도 다를 게 없어요.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a, b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면 여기는 이 친구는 이렇게 되겠죠. x-a의 제곱은 4p의 y-p 이런 형태일 텐데 마찬가지로 얘도 접선이 그대로 따라갈 거니까 똑같이 여기 y와 x에 이 평행이동한 만큼 대입을 해주면 되니까 y-b는 m의 x-a-m제곱 p다라고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모양을 알아두고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평행이동만 한 만큼 접선도 그대로 옮겨주면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에요. 평행이동한 모습이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에 따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좀 정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네요.